저는 이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저는 좀 출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라는 자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답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21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장관은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 제시, 또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 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끝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정의용 장관,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지금 다 충족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네, 뭐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지난 정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전직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실효적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18일 날 한미일 3국 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만나는 장면은 그럼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일부 진보 언론은 좀 걱정도 했습니다만 대개 언론도 굉장히 그 호의적인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자유 가치의 연대, 자유의 확산, 자유 가치의 물결 이런 표현들이 이제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그 이전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성사되기 힘들었을 거다. 이런 평가를 미국 언론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동의합니다. 지난 3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셔서 일본에 대해서 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양국 간에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고 또 그 이후에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산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 그 용단이 없었다면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개최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렇게 의미를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결국은 이게 이제 불가역적인 외교 아젠다로 위치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 삼국 협력의 진전을 제도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함께 협의를 위한 공약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문건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문건은 어떤 조약이나 또는 정부 간의 협정은 아닙니다만은 최고위층의 정치적인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권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한미일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에 기초한 이와 같은 연대와 협력은 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된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체 출범은 이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노리는 거대 중국의 위협에 저항하는 자유민주 진영 연합 체제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과거의 대중국 굴종 외교에 대한 결별 선언인 동시에 반주권적 삼불 약속 폐기 개시의 신호탄이기도 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생각은 여전히 중국을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노력, 또 최근에 또 우리 박진 장관님이 일본의 중국의 고위 외교 관계자와 회동도 했고 이런 관리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돼야 된다고 보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네, 물론입니다. 이번에 한미일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삼국이 그래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이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협력체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이 북중러의 연대를 의식을 하면서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분석. 잘못된 것입니다. 중국과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중국이 국제법 질서와 규범 및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도 한미일 세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협력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네, 한미일 협력과 한중 우호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과 상호 존중 또 호혜 그리고 공동 이익에 기반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자카르타에서 왕이 정치국원과 회담을 했을 때도 앞으로 양국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